암 진단을 받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병이랑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 세포 단위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보험 서류까지 정말 긴 여정이 시작이거든요. 오늘 이 전체 여정을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암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파헤쳐볼 거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 같은 핵심 치료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바로 보험 이야기까지 암의 A to Z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암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반란을 일으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우리 세포들은 딱 필요할 때만 분열하고 멈추는 규칙을 아주 잘 지키거든요. 그런데 어떤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 규칙을 무시하고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끝도 없이 자라나는 상태. 그게 바로 암의 시작입니다. 모든 암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비정상 세포 하나가 이제 그만 자라라는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복제를 하면서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생긴 최초의 암덩어리를 우리가 원발성 종양이라고 부르는데 암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근데 이 암세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자기들이 먹고 살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주변으로 새로운 혈관을 막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이걸 혈관 신생이라고 하는데 자기만의 보급로를 만드는 거죠. 종양이 더 커지고 또 더 위험해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그 보급로, 즉 혈관이 이제는 암세포에게는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되어주는 법입니다. 암세포 일부가 뚝 떨어져 나와서 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암을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 바로 전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 몸속에서 암이 어떻게 자라고 퍼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의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적을 어떻게 찾아내서 네, 암이 맞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걸까요? 그 진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암 진단은 뭐랄까 그냥 암인 것 같아요 하고 추측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기도 하고 CT나 MRI 같은 걸로 의심 부위를 샅샅이 뒤진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의심되는 조직의 일부를 아주 조금 떼어내요. 이걸 조직검사라고 하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게 진짜 암세포구나 하고 확인하는 아주 정밀한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 끝에 나오는 최종 성적표가 바로 병리조직검사 결과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보고서가 나온 날짜, 진단 확정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시작되는 기준이 바로 이 날짜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진단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가야겠죠? 암 치료에서 가장 오래됐지만 또 가장 확실한 무기, 바로 첫 번째 방어선인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인데 배나 가슴을 크게 열어서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암을 떼어내는 개복, 개흉 수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요즘 많이 하는 건데 작은 구멍만 몇 개 뚫어서 하는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죠. 그림만 봐도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 개복 수술은 절개 부위가 크잖아요. 반면에 오른쪽, 복강경 수술은 아주 작은 구멍 몇 개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도 덜하고 회복도 훨씬 빠르겠죠? 여기서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이젠 의사가 로봇 팔을 조종해서 사람 손보다 훨씬 정교하게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몸에 칼을 대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안에서 종양만 싹 도려내는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환자의 몸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수술로 암덩어리를 다 떼어내기 어렵거나 혹은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나갔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를 대비한 또 다른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과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법들이죠. 이 항암 치료의 발전 과정을 보면요, 꼭 전쟁 무기가 발달하는 역사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적군, 아군 안 가리고 무차별 폭격을 하다가 점점 적의 지휘부만 콕 집어 공격하는 스마트 폭탄으로, 이제는
아예 우리 몸의 군대를 훈련시켜서 싸우게 하는 방식으로 지나해 왔거든요. 이 3세대에 걸친 변화를 한번 보시죠. 1세대 항암제가 바로 그 윤단 폭격 같은 방식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빨리 자라는 세포는 그냥 다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암세포도 빨리 자라니까 죽겠지만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정상세포, 예를 들면 머리카락 만드는 세포나 입안 점막세포 같은 애들도 같이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탈모나 구토 같은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스마트 폭탄에 비유할 수 있어요. 얘는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적을 딱 찾아서 그것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은 훨씬 적고 효과는 좋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내 암세포에 그 공격할 만한 표적이 있어야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3세대, 면역항암제는 이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약이 직접 암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암세포들이 원래 우리 면역세포를 피하려고 나는 정상세포인 척 위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장막을 약에 싹 벗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너 나쁜 놈이었네? 하고 알아채고는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정말 치료의 판을 바꾼 혁신적인 마신입니다. 자, 지금까지 암을 치료하는 놀라운 최신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암과의 싸움은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비싼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과 보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이 말들 다 비슷하게 들리시죠? 근데 보험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단어로 진단서에 적히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용어들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가진 암보험이 혹시 맨 처음 생긴 원발암 딱 한 번만 보장해 주는지, 아니면 그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전이암이나 치료 다 했는데 다시 생기는 재발암까지도 보장해 주는지, 그 약관에 딱 한 줄 차이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한 50대 남성분이 직장암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어떤 보험이든 진단금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암이 림프절이랑 폐로 전이가 된 겁니다. 그러자 기본 암보험은 처음 약속한 거 한번 드렸으니 끝입니다 하고 더 이상 돈을 안 줬어요. 오직 전이암까지 보장하는 특약이나 통합보험만이 계속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준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의학이 발전해서 암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계속 관리하는 만성질환처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보험도 이런 현실에 맞춰서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전이나 재발에 대한 보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계획 그리고 재정 계획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길고 긴 현대 암 치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잘 설계되어 있으신가요? 이 시간을 계기로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